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한국 방위산업 역사상 최고 걸작으로 불리는 K9이 연일 질주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K9 도입 반대 여론 형성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반기를 들며 중국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데요.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이 비밀리에 K9을 155mm 대공포로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미국에서 환호성을 지르며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K9에 대한 최근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방산업계의 큰손 인도가 중국의 위협과 국경지역에서의 계속된 대치에 또다시 한국산 무기를 대거 사들이고 있습니다. 인도가 내각안보위원회를 열고 하나디펜스의 K9 자주포 바지라의 추가 도입을 논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K9을 추가로 도입한다는 이 안건은 인도 내각안보위원회 의제로 올라와 있었지만 인도 연방하원 선거로 인해 승인이 다소 미뤄졌었습니다. 인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 육군은 K9 바지라의 백문 추가 도입 안건이 조만간 내각안보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인도 국방과학연구소는 육군의 K9 바지라의 백문 추가 도입 요청에 대한 정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었는데 최근 급물살을 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내각안보위원회의 승인이 떨어지면 인도군은 중국과의 국경 분쟁 지역인 라다크에 중국 제압용으로 K9 바지라를 추가 배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K9 바지라는 K9 자주포의 인도 수출형 무기로 무게가 50톤에 달하며 50km 이상까지 포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인도군은 작년부터 중국과의 국경 분쟁을 위해 실질 통제선을 따라 라다크 동부의 K9 바지라를 자주포 연대에 배치하고 있는 중인데요. 인도 기업 차센 엔토브로는 지난 2017년 하나디펜스와 손잡고 인도 정부와 K9 자주포 백문에 대한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인도군은 운용 중인 K9 바지라의 성능에 만족감을 나타내며 기존 조달 과정으로 재주문을 요청한 겁니다. 앞서 라다크 동부연대에 K9 바지라를 배치하면 인도군의 전투 효율성 높아졌다는 반응이 인도에서 쏟아졌었습니다. 마노주 무쿤드 나라반의 전 인도 육군 참모총장은 K9 바지라는 고고도 지역에서도 작동할 수 있다며 K9 바지라 배치를 전체 연대에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이렇듯 이번 추가 주문은 L&T의 적신하품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효과적인 기술 이전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이 인도와의 국경 지역에 신형 자주포를 대거 배치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한국 방산에 또다시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현재 인도군이 도입하거나 주문한 K9 바지라는 총 400문으로 인도는 K9 바지라를 중국 제압용 주력 무기 체계로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와 중국은 히말라야 산맥을 따라 3,488km에 이르는 실질 통제선을 두고 오랜 국경 분쟁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가란 계곡 충돌로 양국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으며 작년에 아루나찰 프라데시주에서 다시 군사 충돌이 발생하면서 긴장감이 한껏 고조됐습니다. 이렇듯 인도에서 K9 바지라 추가 도입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에 중국에서 발작을 일으키는 등 한국산 방산무기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K9 도입을 금지시키려는 중국에 절대 안 된다며 맞불을 내놓아 중국이 크게 당황하고 있다는데요.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은 군사력 재건을 위해 국방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밝혔고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인해 리스크도 있지만 글로벌 자주국방 추세에 따라 우리 방산 수출에 긍정적인 요인도 큰 상황입니다. 특히나 K9을 크게 경계하고 있는 중국을 대응하기에 손쉬운 상황이 됐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필리핀에서도 FA-50 추가 도입 의사를 밝히자 중국에서 발작 반응을 보이며 한국산 무기 확산을 막으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도에서 K9을 추가로 도입한다는 소식에 언짢은 반응을 그대로 드러내며 속내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건 대만을 잡기 위해 일단 인도와 화해 무드를 조성하려는 중국 당국의 전략이 수포로 돌아갈 상황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경우 러시아, 북한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가 모두 다 적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고립돼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최근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중국의 속내가 더욱더 편치않은데 이미 겪어본 상대라고는 하지만 엄청나게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입니다. 그래서 최근 중국은 대외적으로 자신들의 우군을 계속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중국은 몇 년 동안 마찰을 빚어온 호주, 인도 등과 잇따라 관계 개선에 나서기 위해 노력했는데 지난 9월 브릭스 정상회담을 계기로 5년 만에 공식 중국-인도 정상회담을 열었으며 국경 분쟁 완화를 선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최근 인도에서 K9을 추가 도입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은 중국에게 적잖은 위협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과거 중국 최대 군사 전문 매체가 인도의 K9 배치에 대한 기대감을 조롱하는 특집 기사를 낼 정도로 중국에서는 9의 위력과 영향력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최근 대한민국이 K9으로 중국의 군집 드론을 대항하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면서 중국에서 초비상 상태라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이번에 대한민국이 개발하겠다고 밝힌 기술은 K9을 통해 날아오는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드론까지 요격할 수 있는 방어 솔루션의 핵심 체계로 개발하겠다는 건데요. 특히나 이를 통해 세계 최대 방산시장인 미국 공략에 한층 더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실제로 최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 미국 수출을 타진 중으로 현재 미 육군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한 5개 업체를 자주포 현대화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고 실증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군다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국방비를 대폭 증액할 계획인데다 나토 회원국에게 GDP의 3%까지 국방비 지출을 늘릴 것을 요구하는 있는 상황이라 우리에게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은 다른 경쟁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카드를 꺼내들면서 미국 방산 진출에 쐐기를 받겠다는 심산입니다. 다름 아닌 K9을 대공포로 사용한다는 계획으로 K9의 엄청난 파괴력과 뛰어난 가성비를 기반으로 대공화망을 K9으로 구축하겠다는 엄청난 카드입니다. 이는 방공체계 가운데 엄청난 효율로 드론에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특히나 중국의 군집 드론을 효과적으로 타겟팅할 수 있는 체계로 평가받고 있는 중입니다. 때문에 사실 미국에서도 해당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과거 미국이 155mm 자주포에서 극초음속 포탄을 발사해 순항미사일, 무인기 표적을 격추하는 데 성공하면서 K9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지난 2020년 미 국방부는 155mm 자주포의 순항미사일 요격 시험 영상을 최초로 공개했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미 차세대 자주포에서 발사된 극초음속 포탄 HVP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 음속에 버금가는 속도로 비행하는 BQM-167 무인 표적기를 격추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이 무인 표적기는 순항미사일과 비슷한 속도를 갖고 있어 가상적 순항미사일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이 곡사포에서 발사한 포탄으로 순항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성공한 건 당시 처음이라 엄청난 화제가 됐었습니다. 미 차세대 자주포는 극초음속 포탄으로 최대 사거리 100km 이상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순항미사일 요격 성공을 토대로 장기적으로는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포탄을 개발 중입니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그는 기존 미사일보다 17배 빠른 미사일을 개발하겠다며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사실을 공개했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요격용 극초음속 포탄은 기존 요격미사일에 비해 가격이 훨씬 싸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형 패트리엇 PAC-3 MSE 미사일이 한 발당 50에서 60여억 원에 달하는 데 비해 극초음속 포탄은 1억 원 수준으로 차이가 크게 납니다. 이런 상황에 최근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의 속도가 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극초음속 무기는 보통 최대 속도가 마하5를 넘는 무기를 일컫습니다. 현재 기술로는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전세계 어느 지역이든 한두 시간 내 타격이 가능해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불리지만 주로 미사일과 활공체로 개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사일도 요격하는 극초음속 포탄까지 등장함에 따라 미래 지상전의 판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 포방부가 K9을 155mm 대공포로 개발 추진하겠다는 엄청난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한민국이 미래 전장의 판도를 바꿀 엄청난 무기를 들고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 포방부는 국내 방산업체들과 K9 현대화를 위해 다양한 형태와 성능의 포탄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데 비밀 내에 K9을 155나인 대공포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K9의 40km급 사거리를 2배 이상으로 늘리는 사업과 더불어 오는 2027년까지 신형 포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한창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가운데 K9을 155mm 대공포로 개발한다는 계획이 본격화되면서 K9 도입을 고민하고 있는 미국에서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앞서 미국에서 대공포 시험 발사의 경우 비교적 수월하게 성공했지만 예산, 무기 통합의 난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개발이 난항을 겪으면서 실용화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한민국에서 비밀리에 K9을 155mm 대공포로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미국에 알려지면서 최근 미국 국방부 등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 화색이 돌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K9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풀지 못했던 문제를 대한민국이 대신 해결하겠다고 하니 미소를 짓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한화가 우리영공을 철통방어할 최첨단 기술 기반의 다층방어 솔루션을 처음으로 선보이면서 대한민국이 미래형 무기체계 개발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렸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한화는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등 다양한 높이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가 된 드론까지 요격할 수 있는 첨단 기술로 글로벌 대공망 방어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자신감을 한껏 드러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 역사상 최고 걸작으로 불리는 K9의 변신과 활약에 대한 기대감이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한국산 명품 무기인 K9이 미래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그날까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